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되는 주말 다양한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피곤해서 주말에 좀 게으름을 부리면요, 월요일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할수록 주말에 이렇게 나가서 야외 활동도 하고 좀 상쾌한 바람도 쐬고 코에 바람을 넣고 들어와야 다음 주에 좀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피곤하시더라도요, 이번 주말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99 프로모션이 이제 이틀 후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제가 이메일을 한 수십 통 정도 받았거든요. 그 한 통 한 통 다 답장해드리느라 굉장히 좀 진땀을 뺐는데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시에 주의사항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실 때 이제 시스템에서 업세를 하게 됩니다. 교체 세일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멤버십 말고 또 다른 멤버십을 이제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그로스 인베스터 프로 뉴스웨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이 디비던드 오퍼추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이 나오면요, 무조건 노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예스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의도와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에도 가입이 되니까요,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기존의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99 프로모션 가격으로 연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분들께서는요, 일단 로그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시크널파 페이지의 가장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일단 로그아웃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프로모션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신 적이 없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번호를 가지고 $99 프로모션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의하시면서 주말 동안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의 분위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S&P 500이 1% 가까이 올라갔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1% 급등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업스타트가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팔란티어 역시도 14.5%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스타트의 주가가 이렇게 15% 폭등할 만한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이렇다 할 뉴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틀 전에 발표됐던 뉴스가 워낙 크긴 했죠. 그동안 이제 4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금액을 그들의 발란시트에 안고 있었는데요. 이걸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 하나가 제거됐다. 이 부분이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공매도율이 나와 있는데요. 32%입니다. 전체 주식의 32%의 지금 공매도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지금 공매도 스퀴드가 나타나는 중이다. 따라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지금 공매도꾼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업스타트의 주가는 1개월 동안 57% 폭등했고요. YTD로 보시면 90%나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언제까지 스퀴즈가 계속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팔란티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14.54% 올라갔는데요. 별다른 뉴스는 없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하는 그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좋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퀀트 레이팅이 지금 4.86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추세가 좋은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뭐 그 밖에도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8% 가까이 급등했고요. 스노플레이크 5.91%, 조비가 5.74, TQQQ 5.37, 엔비디아 4.97%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준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5월에요.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뉴스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계획을 중지했다. 인도 내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잠시 보류한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자,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테슬라는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이 인도 내로 수입을 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입 관세가 너무나 높은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한테 세금 혜택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수입하면 안 되고 인도 내에서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굉장히 즐거운 뉴스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제안을 했다. 로컬 플랜트니까요. 인도 내 기가팩토리를 만들 것으로 제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 시프트라는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태도를 전환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테슬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역시도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토론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 왔다. 따라서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피력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쪽에 따라서 인도 내에 매뉴팩처링 허브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이제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 인도의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다시 토론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인도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인도 정부는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려 6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금 두 개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의 판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의 생산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준비해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거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인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가장 커다란 시장이다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인도 시장이 뚫리게 되면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천만 대 판매, 뭐 2030년까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판매 대수의 목표는 아직까지도 2천만 대잖아요. 여기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마존 관련된 아티클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기만 많이 나오고 아마존이 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마존에는 알렉사가 있다. 알렉사는 출시된 지 9년이 넘은 굉장히 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아마존의 알렉사를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의 알렉사 부서, 인공지능 부서를 이끌고 있는 헤드가 얘기하기를 자, 아마존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현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 AI라고 부르는 우리가 제너러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잖아요. 자, 이쪽 부분에 아마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아마존의 존재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요. 로힛 프라사드고요. 아마존에서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알렉사 부서의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생성 AI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렉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인공지능 쪽에 최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프레사드는 또한 첨언하기를 챗GPT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챗GPT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알렉사는요. 그냥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웹에 들어가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알렉사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목소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AI가 바로 알렉사다. 알렉사가 한 단계 진화된 형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프레사드는 또한 얘기하기를 아마존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알렉사를 조금 더 다양한 대화가 가능하고 또 좀 더 똑똑한 그런 AI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버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이게 알렉사 티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아마존만의 새로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알렉사 티처 모델을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알렉사의 목표, 알렉사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복잡한, 굉장히 복잡한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저에 대해서,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챗GPT 아니면 바디에 들어가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질문하건 제가 질문하건
계산한 건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렉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렉사 같은 경우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결정을 대신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알렉사 같은 경우는요, 다른 생성형 AI와는 달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가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감안해서 대답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마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아마존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우리의 알렉사를 무시하지 말라. 인공지능 최고의 선두주자는 알렉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챗GPT 그리고 바드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소리로 구동이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맞춤형 대답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알렉사의 존재감을 잊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요, 어제 발표된 이 뉴스에 따르면 그 중에 두 가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픈 AI에서요, 챗GPT 앱을 출시를 해버렸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동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첫 번째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제 출시된 챗GPT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가 런칭을 했다. 챗GPT 아이폰 버전의 앱을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자, 안드로이드 버전도 곧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의 앱스토어에 나와 있는 스크린샷의 내용에 따르면요, 오픈 AI가 얘기하고 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따라서 독특한 선물을 만들고 싶다. 맞춤형 선물을 좀 소개해 달라. 이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얘는 콘서트에 같이 가자는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굉장히 현실성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바로 접목할 수 있는 유익한 질문과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챗GPT 애플리케이션은 보이스 인풋도 억셉트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말로 물어봐도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존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더 사라졌죠. 왜냐하면 보이스로 구동이 안 된다. 챗GPT는 그냥 타이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제는 목소리도 인식하고 대답을 내놓는 게 바로 챗GPT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애플리케이션은 프리, 따라서 무료로 출시가 됐고요. 하지만 $20짜리 유료 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챗GPT 플러스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자, 이 경우에는 에디셔널 피처니까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무료 기능을 이용하다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20짜리 유료 구동 모델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챗GPT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0%를 뛰어가잖아요. 따라서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겠구나, 많은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겠구나,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많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출시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만 구동이 된다. 따라서 뭐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챗GPT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출시가 돼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의 기사들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챗GPT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구글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구글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새롭게 AI로 구동되는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 솔루션은 어디에 관한 거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굉장히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구글에서 출시를 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 부서에서 화요일 날 두 가지의 새로운 AI로 구동되는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공학 솔루션을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출시된 생명공학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텍 기업이라든지 파마스티컬 제약 회사들이 개발을 해낼 수 있다. 새로운 그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정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생명공학 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툴은요, Target and Lead Identification 수잇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오믹 수잇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솔루션 Target and Lead Identification 수잇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이 되었다.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아미노 아시드라는 것은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죠. 아미노산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틴의 스트럭처, 구조를 얘기합니다. 단백질 구조를 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파이저 그리고 서블 테라피틱스가 이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업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품은 멀티오믹 수잇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 지노믹 데이터라는 것은 유전자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신약 개발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미 콜로살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계약이 돼 있다. 따라서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어제 그 목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출시된 이 두 가지의 솔루션은 바꾸어 놓을 것이다. 생명공학을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료법을 상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상업화가 계속해서 가능해진다면요, 아무래도 제약회사에서 많은 투자를 할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약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구글이 최근에 계속해서요, AI 관련해서 즐거운 뉴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메가테크 기업들의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5% 정도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그럴 만한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젠슨하게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제 출시를 했다. 자, 새로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GPU를 내놨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다. 지포스 RTX 4060 패밀리를 출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소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먼저 기본 모델인 것 같습니다. RTX 4060 Ti 8기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날 가장 먼저 판매가 시작되고요. 가격은 $399로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16기가짜리도 있는데요. 7월 달이 돼야 판매가 가능하고 $499의 가격표가 붙었다. 자, 그리고 가장 저렴한 버전 같은 경우는 RTX 4060 7월 달에 판매가 개시되고요. $299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인공지능 칩 얘기만 가득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저렴한 GPU를 이번에 출시하면서 여러 시장을 동시적으로 섭렵한다. 어떤 시장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5% 가까이 올랐고요. AMD 역시도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이 대세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는요, 챗이라는 인공지능 관련 ETF가 새롭게 출시됐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지금 4.2% 장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출시된 인공지능 관련 ET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기관에서 런칭을 했고요. 자, 정식명은 라운드힐 제너러티브 AI 앤 테크놀로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커 네임은 CHAT고요. 목요일날 출시됐습니다. 따라서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ETF다. 자, 그런데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출시된 ETF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액티블리 매니지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고 팔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ETF의 목표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노출을 시켜준다. 어떤 종목에 노출을 하냐면 지금 현재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의 기회를 안겨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특히 CHAT, 책 같은 경우는요, 타겟이 어디에 있냐면 많은 인공지능 중에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아니면 AI 툴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얘기는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툴을 제공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또한 AI의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업들, 소비자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는 다음의 프론티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성형 AI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을 혁명시킬 것이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 밖에 수많은 산업 분야를요,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런 혁명적인 테크놀로지가 생성형 AI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챗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인베스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출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너무나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이 분야, 생성형 AI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 제너러티브 AI 쪽의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많은 성장을 이끌어낼 거고 거기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이 ETF를 사라. 이렇게 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챗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익스펜스 레이시오, 수수료가 0.75%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죠. 자, 그리고 29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CHAT 제너러티브 ETF고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1등 종목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전체 자금의 8%가 투자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자금의 7.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글입니다. 알파벳 7.17%.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이두도 보이고요. 5.08%, AMD도 들어가 있네요. 4.95%, 어도비가 보입니다. 어도비는 4.86%고요. 자, 그리고 C3AI가 4.43%, 세일즈포스가 3.63%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텐센트라든지 오토데스크, 아마존, 알리바바, 메타플랫폼즈, IBM도 들어가 있고요. 팔란티어, 인텔,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는다, 생성형 AI가 앞으로 세상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이 ETF에 투자하시면 앞으로 생성 AI의 시대에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ETF 회사를 대신해서 제가 홍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때문에 좀 들썩들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조용한 기업 하나가 있죠.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떠한 비밀적인 프로젝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애플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헤드셋입니다. 우리가 보통 혼합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혼합현실은 이제 실제랑 가상현실이랑 합쳐놓은 것을, 그것을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혼합현실 헤드셋이 다음 달 정도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혼합현실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믹스드 리얼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혼합현실 헤드셋입니다. 자, 혼합현실 헤드셋을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인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출시할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 따르면 혼합현실 프로젝트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자, CEO인 팀 쿡이 등장을 하는데요. CEO인 팀 쿡, 그리고 많은 이그제큐티브,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임원진들이 지금 현재 혼합현실 헤드셋에 관심을 잃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CEO인 팀 쿡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인발부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헤드셋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팀 쿡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놓게 된 계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팀 쿡은 처음부터 포터블을 원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등치가 큰 헤드셋이 아니라요, 들고 다닐 수 있는, 항상 착용할 수 있는 작은 형태의 뭐 안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혼합현실을 원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은 사실 스탠드얼론 글라스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증강현실 글라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증강현실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4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참 걸려야 출시되는 그 글라스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현재 팀 쿡을 위시한 많은 경영진들이 헤드셋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 같은 경우는요, 코스트가 매년 10억 달러 정도 들어갔다, 리서치를 하고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무지막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경영진 임원들이 스캡티시즘, 따라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헤드셋의 가격이 나옵니다. 자, 물론 가격이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마도 3,000달러 전후가 되지 않을까, 3,000달러 주변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도요, 과연 내가 3,000달러를 주고 혼합현실 헤드셋을 살 것인가? 이게 안경도 아니고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거를 좀 쓰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없는 기계인데 과연 내가 3,000달러,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4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혼합현실 헤드셋을 살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생각하면 아니다, 나는 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요,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몬타나 가버너가 나옵니다. 주지사죠. 그레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주지사가 사인을 했다, 법안에 사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승인된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요, 틱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자, 틱톡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죠. 자, 그런데 몬타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틱톡을 사용할 수도 없고 다운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이번에 승인된 법안의 내용은요, 이제 틱톡을 금지하는 첫 번째 법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상대로 틱톡을 금지시키는 첫 번째 법이 통과가 된 거고요. 2023년 1월부터 효과가 발휘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요, 프로텍트를 한다, 유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공산당들이 여러분들을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의 우호적인 잘못된 정보가 퍼블릭에 퍼지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발효된 법안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승인된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틱톡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접속할 수 없게끔 금지를 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속의 대상이 일반인은 아니고요, 기업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애플 그리고 구글이 알아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주 안에서, 몬타나주 안에서 만약에 액세스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되면요, 구글하고 이제 애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벌금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10,000라는 벌금이 부여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 사람이 있더라도요,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틱톡의 금지가 여러 주로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몬타나주 한 군데에서만 시행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행 내용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요, 앞으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쪽에서는 많은 매출의 향상을 도움할 수 있는 커다란 호재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기억들 많이 만드시고요. 저 역시도 휴식 잘 취해서 다음 주에 아주 힘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